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에 취약한 불안정형 애착 유형의 특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애착이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대감을 뜻하고, 이런 유대감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애착 구조가 한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안정형 애착 유형과 불안정형 애착 유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 양육자의 보살핌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자라면서 사랑을 빼앗겼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되면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도 상대방과 안정된 유대관계를 맺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타인의 기분에 무관심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유형들이 되는데요. 이걸 바로 불안정형 애착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안정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 중에도 안정형인 사람들에 비해서 불륜에 쉽게 빠져드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불안형의 아이들은 주 양육자인 엄마가 자리를 뜨면 그 없는 상황에서 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엄마가 돌아온 후에도 왜 내 앞에서 사라졌어? 라며 격렬하게 더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에서의 파트너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섹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유형인데요. 섹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이 섹스를 능숙하게 잘 함으로써 상대 파트너를 계속 옆에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안정 애착 유형의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섹스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섹스 중독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섹스 중독에 관한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데, 이런 불안정형 유형들은 다른 방법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직 섹스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부류가 많습니다. 혹여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불편감과 두려움 혹은 분노에 이르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 유형인데요. 다른 상대를 통해서라도 그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섹스 파트너라던가 다른 성관계를 할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적극적으로 외도를 할 파트너를 찾는 것이고, 새로 찾은 파트너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관계를 또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또 분노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할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평생 바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안형과 불안형 유형 두 명이 불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서로 집착하는 부분이 커서 장기적인 바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 및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핍감과 불안감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섹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들도 매우 서투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조차도 원만하지 않고 집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는 소홀하고 술자리가 많고 퇴근 시간이 늦고 술과 유흥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배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기라는 것이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대로 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에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으로 집안 내에서 대물림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섹스에 집착하는 남편의 경우에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폭언,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진 경우가 많았었고, 이런 경우 아내들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감내하면서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도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거나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 동안 알게 된 두 번 이상의 바람인 경우, 혹은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 살아왔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까지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의 용서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상간녀 소송 등으로 남편의 외도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바람난 배우자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도 들고 좀 불쌍하고 짠한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외도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결핍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런 성향을 가져 있고 이런 식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분들도 남편이 치유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